세상의 중심이었지. 로마의 길 위를 다시 걷는다. Once the heart of every land, Rome still stands proud. 작은 언덕 위 바람이 속삭이네. 로물루스의 발걸음 신화의 첫장. 늑대의 품에서 태어난 제국. 70대 고교동창 3명 로마와 시칠리아 자유여행을 떠난다. 구글의 도움으로 여행을 해왔는데 이번엔 챗GPT의 힘까지 빌리기로 했다. 여행 스케줄부터 간판 해석, 음식점 메뉴, 관광지 설명까지 텍스트, 이미지, 음성으로 도움을 받는 실제 화면을 영상 중간중간에 담아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11시이다. 로마 패스를 온라인 예매하고 로마 패스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로마 패스와 플러스 및 입장, 예약,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는데 12시 15분 전부터 줄을 서서 입장이 가능하다 한다. 챗GPT 로마 패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로마 패스는 로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통합 관광카드야. 이 패스를 사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박물관과 유적지에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명소의 입장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돼. 또한 관광 안내 지도나 가이드북도 함께 제공되어 로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통합 관광카드입니다. 콜로세움 안에 왔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한 짐 체크하고 들어가 보기로 한다. In Rome I feel this freedom climb. 여기 이태리 사람은 콜로세움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콜로세우. 근데 영어식 발음이 아마 콜로세움일 거야. 그런가? 세계인들이 모이는, 아마 여기가 포토존으로 여겨지는데, No guide, just me and time. In Rome I feel this freedom climb. 티투스 황제가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학정을 좀 백성들을 좀 선무하기 위해서 착공했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황제가 베시파니우스 황제가 동방에 총독했어요. 동방에 총독해서 황제로 발탁돼가지고. 맞아, 그때. 이 돌 위에 세운 이름은 영광이라 불렸지만, 울부짖는 숨결 위에 갈날이 춤췄네. 황제
손짓 아래 수만의 함성이 타올라 비와 모래가 뒤섞인 그 경기장의 시간 유대인의 눈물로 쌓은 벽 맹수의 울음과 피비린내 오만 관중의 열기 속에 누군가는 사라졌네 콜로세움 피로 쓴 유산여 로마의 그림자 속에 잠든 영혼 함성은 멈췄고 시간은 모든 것을 Hang on, I can see more. Oh yeah. Try it. Yeah, It's about very 5, 6. good. No problem. Our turn. Yeah, of course. I can. Thank you. It's not very clean. Maybe Wow. It's okay? I made a video of you in YouTube. 자, 우선. 오, 멋져. 전망대에서 사람들이 많다. 기다릴 사람들. 포토존을 잘 골랐습니다. 오케이. 나이 이른에 서양 문명의 음. 본거지인 콜로세움을 방문하게 돼서 뜻깊은 하루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네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콜로세움 본래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 로마 제국의 위엄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고대 건축물입니다. 건설은 서기 70년경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명으로 시작되어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 80년에 완공되었고 도미티아누스가 일부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의 폭정과 화재로 황폐해진 상황이었고 콜로세움은 네로의 황금 궁전 일부 터 위에 건설되어 황제의 사치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상징적인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화국의 회복을 알리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르네상스의 망치 아래 대리석은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성자의 피가 고인 자리 성지가 되었네. 지금 바람만이 걷는 이곳 무너져도 남겨진 침묵 우리는 묻는다. 영광이었나 희생이었나. 콜로세움은 화려한 검투 경기와 오락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히 어두운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같은 전쟁 포로, 수많은 동물, 그리고 검투사들이 희생되었죠. 유대인의 희생은 로마의 유대전쟁에서 콜로세움 건설에 사용된 자금과 노동력 중 상당 부분은 기원 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 가져온 전리품과 유대인 포로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콜로세움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이는 콜로세움의 상징적 의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생동물 사냥. 콜로세움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수입된 사자, 호랑이, 코끼리, 곰 등 수많은 야생동물이 검투사나 죄수들과 싸우거나 잔인한 쇼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대량 학살은 로마 제국 내 일부 종의 멸종이나 감소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검투사의 삶. 검투사들은 주로 전쟁포로, 노예 범죄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잔혹한 오락 문화는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오락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는 잔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면은 콜로세움이 단순한 고대 건축물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복합성을 상징하는 유산임을 보여줍니다.
feels so small and still. A wolf once fed the empire's will. Romulus carved the first bold line, and fate began to realign. Palatino, breath of Rome, the roots of legends carved in stone. 이게 취향도 있었다며 이게. 햇빛 가리개도 쫙 내려오고 그 당시에 최고 기술 구현했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노동력이 있었겠고, 또 그 검투사 중에 한 명이 스파르타쿠스라고 있는데 반란 일으켜가지고 대대적인 우리나라에 꼭 임꺽정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 그 영화 있었어. 근데 그게 굉장히 픽션이 많다고, 정사가 아니야. How I walk through stones of ancient pride, where echoes of the past still ride. The lion roared, the crowds would cheer, but now it's silence I hold dear. No tour, no.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작가님? 서구 문명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꼈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직접 만져보고 체감한단 말이 오늘 이 느낌입니다. 고위공무원 출신 한 말씀 하세요. 내가 소시적 중학교 때부터 한번 보고 싶었던 그것을 보니까 정말 이거 현실인가 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결국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비가 엇갈리는 많은 희생에서 오기 때문에. Between the sky and earth you stand, a timeless mark on sacred land. Augustus claimed the oldest ground, where power rose without a. 포로로마노 가는 길인데 오피셜 가이드가 가는 길은 작고, 티켓 로마 패스 가진 자는 이 줄은 아주 길다. 뒤로 가서 줄 서서 가겠다. 포로 로마노에 대해서.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중심 광장으로 로마 제국의 정치, 종교, 경제, 사법 활동의 신장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의 공화정과 제정 시대를 거치며 번성했으며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과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포로 로마노의 중심지, 원로원 회의, 원로원 의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던 장소입니다. 포로 광장 시민 집회, 선거 행진 등이 열렸던 공공광장으로 로마 정치의 핵심 무대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는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포로 로마노 인근의 원로원 회의 장소 후리아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공화정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로마 제국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로 로마노는 점차 흙더미에 묻혀 중세에는 목초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이후 발굴과 복원 작업이 진행되며 현재는 로마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고학 유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I walk as Caesars once stood tall, through broken stones and silent halls. The marble 이 당시에 그 중심이 로마였다면 그 사람들 의식 속에는 그것이 현재에 또 발현돼서 지금 현세를 지배하는 것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이제 그 약간 좀 관점이 달라서 이 사람들하고는 달리 좀 부럽다는 그런 느낌이지 이게 내 것이다 라는 의식은 좀 덜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 녹아든 민중의 땀과 노력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저와 비슷한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서구 민주주의의 발상기를 보면 나는 감회가 아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혜택에서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고 내 생각은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갑시다. 가시죠. The arch is there.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의 건국 신화가 시작된 장소이자 화려한 궁전이 자리했던 핵심 언덕입니다.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전설이며 이후 여러 황제들이 화려한 궁전을 지어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지금은 고대 로마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 boy, the birth of walls. Palace is now just earth and sky, but power lingers, never dies. For Rome still breathes in shattered stone. 가구 수량도 많지 않을 터인데 우리 귀한 지역인데 멋있어. 이게 그런 가동력이다. 로마 천년의 길이네. 지금도 집에서 보는 영화 있잖아, 넷플릭스. 로마 얘기 엄청 나온다며. 그 선배가 맨날 로마 그것만 즐겨보는 뭐. 거기에는 이제 리얼하게 이제 성인들도 볼 수 있는 막 각종 남녀관계, 뭐 음모, 죽이고. 나도 옛날 시저 그 내용 넷플릭스에 로마 역사라기보다는 그 약간이 드라마틱하게 꾸민 게 많지. 팔라티노 언덕 위에 서면 로마는 돌 속에서 살아난다. 로물루스의 숨결이 머물던 곳, 황제의 궁궐이 땅에 닿던 자리, 나는 그 길을 따라 걷는다. 무너진 것들은 침묵 속에 살아있다. 천년의 영광, 천년의 오만, 이 길을 걷는 나도 결국 그 무게의 일부가 돼. 포로 로마노. 와, 건물 멋있다. Le ha metido la cabeza en el sobaco. Guarda esta que tiene pelo. No, però sopra, ragazzi. 이건 나이가 짐작이 안 되잖아, 그런 나이.
멀리 보이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기독교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또 천도도 저기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하고. 소나무가 참 많아요. 소나무도 참 예뻐. 유시민 도시기행에 보면은 소나무가 예쁘다고. 사람도 예쁘더니 사람도 예쁘더니 사람은 예쁘다. 나는 그 2005년인가 이때는 작은 언덕 위 바람이 속삭이는 로마의 보통의 지하철 입구. 우리가 보기에는 월로그나 숙소에서 한 300m 온 지하철역이다. 월로그나 B라인. 여기 지하철이 몇 개 있다고? 3개 노선. 3개 노선. 도시지가 시골에 온 것 같아. 지하철로 가는 길도 여행이 되고 기억은 돌길 위에 남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이야기가 쌓여간다. 트레비 분수에 왔다. 트레비 분수는 로마의 심장부 트레비지고. 이곳엔 로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분수 트레비 분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 26m, 폭 49m.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조각과 물줄기는 단순한 분수를 넘어 하나의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심엔 바다의 신 오케아노스가 위엄있게 서 있고 그 양옆엔 거친 야생마와 길들여진 말이 나란히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Hammersmith. Hammersmith? England. England? 첫 잔의 동전은 로마에 다시 오겠단 약속. 두 번째는 사랑을, 세 번째는 영원한 인연을. 천년을 흐른 물줄기 따라 아그리 파의 수도가 닿고 분수 위에 기도처럼 흘러 그대 소망도 실려가네. 돌아오리라 이곳 트레비. 시간도 잠시 머물다 가네. 바다의 신이 웃으며 우리의 사랑을 듣는다네. 오늘 오전에 계속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비가 개어서 하늘이 서서히 맑게 개이는 오늘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무슨 소망을 가지고 동전을 던질까? 다시 로마를 돌아오리라. 아, 각자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던졌겠지. 그대는 무슨 소망, 동전 안 던졌죠? 던졌습니다. 어? 무슨 소망으로? 다시는 고향에 오지 않으리. 어디 고향? 로마. Rome is your hometown or native place? 우리가 3명 같이 있는 말 올렸어요. 트레비 분수에서 걸어서 한 600m 되는 거리에 판테온 신전이 있다. 한번 가보기로 한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비가 와서
바닥에 물이 많다. Leaving the fountain far behind, we walk on stones worn down by time. Whispers echo from marble walls, calling us to where the old gods dwell. Pantheon stands beyond the lane, where silence tells a grander tale. 구글 아이브 뷰를 통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들어가 본다. 정말 GPS 발달되어 있다. 방향 표시. 살짝 우회전입니다. 트래비 분수 가는데 살짝 우회전 우리 한국어로 해주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앞에 보이는 성당은 산티 이그나치오 리올라 성당이다. 역사성 건축 양식에 대해서 30초 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티 이그나치오 디 로욜라 성당은 1626년부터 1650년 사이에 예수회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특히 안드레아 포초의 환상적인 천장화로 유명합니다. 이 성당은 예수회 창시자인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를 기리기 위해 헌정되었으며 로마의 대표적인 바로크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더 궁금한 점이나 로마 여행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땡큐. 트래비 분수에서 걸어서 600m 판테온 신전에 왔다. 그 유명한 건축의 글작품 판테온 신전에 대해서 역사, 건축 역사, 문화, 특징 등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판테온 신전은 로마에 위치한 고대 신전으로 기원전 27년에 처음 세워졌고 현재의 건축물은 서기 120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었습니다. 이 신전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돔인데 이 돔은 약 2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비보강 콘크리트 돔으로 남아 있습니다. 돔 중앙에 있는 오쿨루스는 자연 채광을 위해 만들어졌고 건물 내부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채워줍니다. 판테온은 원래 모든 신들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으며 이후 기독교 교회로 바뀌면 I tossed a coin in Trevi's tide, and now I walk with time by my side, through alleys touched by golden light, past marble faces glowing bright. The echoes guide my gentle pace, each step a touch, a soft embrace, to Pantheon where silence grows and gods still guard the Roman soul. From Trevi to the gods I go down ancient streets where moments flow, where stones remember every dream and time is softer than it seems. Where stones remember every dream and time is softer than it seems. 세계 청소년 모두 고프로 앞에서 멋있는 포즈를 취한다. Coin in Trevi's tide, and now I walk with time by my side, through alleys touched by golden. 판테온 신전에서 걸어서 나보나 광장으로 간다. 나보나 광장은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 광장 중 하나로 로마의 역사와 예술이 사슴쉬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1세기경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지은 거대한 경기장 스타디움이 있던 자리로 그 타원형 구조가 현재 광장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광장의 중앙에는 4강의 분수 폰타나데이 콰트로피우미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분수는 베르니니의 걸작으로 꼽히며 나일강, 겐지스강, 도나우강, 라플라타강 등 세계 4대 강을 상징하는 조각상들이 오벨리스크와 함께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또한 광장 한쪽에는 산타예세인 아곤의 성당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의 종교적, 예술적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기독교 순교자 성 아녜스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바로크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나보나 광장은 거리 예술가, 음악가, 화가들로 항상 활기가 넘치며 주변에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로마의 일상을 느끼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광장 바로 옆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어르신들. My friend. 아이스크림이 진하구만. 아 그래? 응.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가? 훨씬 진한 것도 우리나라. 가성비는 어때? 우리나라하고? 나 가게를 몰라서 성비를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아이스크림 안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건강에 나쁘다고 집에서 못 먹게 합니다. 여기서 먹습니다. 자유를 느끼네요. 사모님께서? 네.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나보나 광장에서 스페인 광장으로, 스페인 언덕으로 상쾌하고 걷기 좋다. 멀리 스페인 언덕이 보인다. 스페인과 왜 로마는 사이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대단히 좋았다고 한다. 스페인 총독이 여기를 한때 지배했던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한번 지배했던 그런, 심지어 스페인 언어하고 로마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을 해도 어느 정도 통했다고, 지금도 통하고 서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한다. 조금 젖은 돌길 위로 햇살이 반짝이는 오후, 비켜선 구름 사이로 고요한 풍경이 말을 걸어요. 콘도티를 스치는 바람,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 명품보다 오래된 이 거리에 시간이 빛나요. 스페인 광장은 로마의 심장부에 위치한 명소로 17세기 스페인 대사관이 자리하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광장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135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스페인 계단인데, 이는 프랑스가 트리니타 데이 몬티 성당과 스페인 대사관을 연결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이 계단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는 장면으로 유명해져 전 세계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배 모양의 바르카치아 분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1598년 테베레 강 범람으로 떠내려온 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인 광장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역사, 영화, 예술이 어우러진 로마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을 찾는 이들은 로마의 낭만과 역사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로마, salgo i gradini uno ad uno, Roma si svela, 8 ore, contra una strada di amore, imperi e sogni passati. Le barare 펼쳐진 Roma, così ragazzini uno ad uno, olcus che causi, cavallo suona sorpresa, gli amori, imperi e sogni passati. Le barare 펼쳐진 Roma, così ragazzini uno ad uno, olcus che causi, cavallo suona sorpresa, gli amori, imperi. 이 내용을 챗GPT한테 의뢰해본다. 지극히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교황 베네딕토 13세 치세 중에 프랑스에서는 루이 15세가 탔을 때, 그리고 그의 교황청 대표 성로마 교회의 추기경 폴리냐그 멜키오레 오슈 대주교, 이 성스러운 성당과 위대한 로마의 장식이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 대리석 계단이 그 이후 어느 덕택으로 완공되었으며 주님의 해 1725년에 완성되었다.
멀리 나보나 광장에서 왔던 길 골목이 멋있다. 스페인 계단 위에 이 오벨리스크는 실제로 이집트를 건튼 상징물이지만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복제품이다. 로마 시내. 고풍스럽고 역사를 느끼게 하는, 과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곳, 로마. 이 건축물들이 대개 석조 건물이라 오랫동안 지속이 돼. 그렇지. 파르테논 신전도 허물어졌지만은 근데 우리의 한국의 건축물은 전부 목조. 그래서 제대로 오래된 게 없죠. 화재 소실되고 증축하고 경복궁도 대원금태하고. 옛날에 나폴리를 제가 여행을 했는데, 그때 나폴리를 가는데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왜 로마나 이태리는 석조 건물이 많은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 석회암이 많대요. 바위가 일단은 석회암 바위가 석회암은 또 이게 잘 가공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가공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왜 안 되냐? 화강암은 단단해요. 그러니까 원래 건축 자재로서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로마의 건축물이 나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단편적 지식은 또 우리나라는 목조 건축물이 많은 이유는 홍익대 이현준 교수 얘기에 따르면은 연간 강수량이 1000mm가 넘으면은 석조 건물이 거의 없고 목조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후 상황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풍부하고 뭐 그렇다는 이유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유튜버 말씀대로 이 건축물이나 또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자연과. 근데 나를 유튜버라고 표현하지 말고 친구라고 표현해 주기나. 유튜버라고 조금 뭐 약간. 아니 70의 유튜버 굉장히 드문 사람이라 이게 참 역사에 남을 그런 유튜버 역사에 나올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존경의 의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당신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저녁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백주를 먹으면서 한번. 로마의 중심 테르미니역 지하철 탑승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내 탑승을 가로막았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차림의 낯선 남자. 그는 자연스럽게 내 가슴 앞에 메고 있던 세 개 지퍼를 슬쩍 열려는 순간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말없이 잽싸게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키르쿠스 막시무스에 왔다.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큰 원형 경기장이자 전차 경주장으로 로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이가 약 621m, 너브가 약 118m에 달하며 최대 2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주로 전차 경주, 즉 카라체레스라 불리는 출발선에서 여러 팀이 경쟁하는 경기를 개최하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전차 경주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행사였고 각 팀들은 서로 다른 색깔과 지지자들을 가지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경기장은 기원전 6세기경에 처음 건설되었으며 이후 여러 황제들에 의해 확장되고 보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대적으로 확장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경기장의 구조와 시설이 더욱 정비되었습니다.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는 전차 경주 외에도 야수사냥, 검투사 경기, 공개 처형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로마의 척제 기간에는 퍼레이드나 종교 의식도 이곳에서 진행되었죠. 오늘날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대부분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거대한 규모와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로마의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와 모래의 무대 숨막히는 기다림 심장을 울리던 발크루스 긴장의 시작 화려한 세계 전차들 운명을 실은 바퀴 황제의 눈앞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유 관중의 외침 깃발의 물결 광기와 사랑이 뒤섞인 아침 잊혀진 이름들 잿빛 그늘 속 바로 우측 언덕이 팔라티노 언덕. 팔라티노 언덕 뒤가 포로로마노. 아마 상류층 귀족층은 팔라티노 언덕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여기에 있는 경기장을 아주 넓게 조망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사진 촬영과 퀴르크스 막시무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사전 공부 좀 해오세요. 까치도 달라, 이 까치도 달라. 로마 까치. 까치도 달라. 종이 다르구만. 종이. 로마 까치 종이 달라. 내 발끝에 닿는 돌들 이 바시리 수원한 트로라 레트로 안티 숨죽이 함소 사진 경주 일출코 Pietra canto cammino ogni colonna racconta di corpi che 로마 패스 소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다. 콜로세우, 팔라티노 언덕, 로마 포로는 한 세트로 해서 3분 무료고 이것 또한 무료이다. 8유로씩인데 24유로를 전략하였다. 괜찮네. 제대로 이용하고 있어. 로마에 있는 카라칼라 욕장에 대해서 1분 정도 한국어로 설명해 주세요. 카라칼라 욕장은 로마에 있는 고대 공중 목욕탕으로 3세기 초 로마 황제 카라칼라가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대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했죠. 이곳에서는 목욕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독서, 사교 모임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일부 유적만 남아있지만 그 규모와 건축 기술을 통해 당시 로마 제국의 번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카라칼라 욕장은 약 11헥타르의 광대한 부지에 세워졌고 하루에 최대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곳에서 목욕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카라칼라 황제가 이 욕장을 지은 이유 중 하나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라칼라 황제는 욕장이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당했는데
이로 인해 욕장이 그의 유산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로는 이 욕장이 단순한 목욕탕을 넘어 로마 사회의 중요한 사교 장소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와 시인들이 이곳을 찾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결국 카라칼라 욕장은 단순한 목욕시설을 넘어 로마 제국의 사회,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카라칼라 황제가 이 욕장을 건설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목욕과 오락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 했죠. 또한 당시 로마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제국의 부와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한가운데 카라칼라 황제는 선언했다. 로마여 이제 너는 물과 증기의 도시가 되리라. 뜨거운 칼다리움 은은한 테피다리움 차가운 프리지다리움이 하루의 피로를 녹인다. 그곳엔 책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예술과 철학, 땀과 웃음이 공존했다. 대리석 위를 맨발로 걷는 사람들. 이걸 찍어서 사진을 그대로 여기에 업로드했어요. 이 안내판은 로마의 카라칼라 욕장의 건설 이전에 존재했던 비냐 구이디 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여행할 때 아주 필요한 챗GPT.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네. 나의 친구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Are you Italian? No, Frances. France? Yeah. Wow. I studied French in my high school. Oh. But I forgot all of them. Ciel est bleu, what it means? Ciel est bleu. The sky is blue. Okay. Yes. Ciel est bleu. Oh, printemps is spring. Yes. Oh, and bonjour. Bonjour. Hello. Yeah. And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프로 몇 마디. Tra pietra e canto cammino, ogni colonna racconta di corpi che un tempo danzavano nel vapore. Ippocaustum sotto, arte sopra, libri sudore, pensieri profondi, non solo bagni ma vita condivisa tra mercati. 칼라 욕장에서 친구들과 앉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정말 2000년이 더듬지 말고 그 오랜 세월이 바로 엊그제 같아요. 지금 내가 그때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정도. 빙의를 해봐. 2000년에 그 목욕 갔다가 집에 가는 기분으로. 정말 대단한, 말로만 듣던 로마 문명이 역시 대단하다. 이 카라칼라 욕장을 보면서 우리 당군 임금님께서는 왜 이런 걸 안 줬을까 조금 원망도 듭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그 영혼 없는 얘기야. 아무런 얘기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계시네. 아무나 대잔치하러 로마에 왔습니다. 참 로마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불로소득이지 않는가. 참 축복받은 후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왔다고 그랬죠? 2번. 2번? 나는 이게 third time이야. third time이에요. 그래서 근데 패키지로 2번 왔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걸 물려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듭시다. 시간이 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도 만들어도 됩니다. 지하철도 만들고 올림픽 경기장도 만들고 만듭시다. 많이 만듭시다. 끊겠습니다. 역장 카라칼라 역장의 주변. Poi un'altra voce, una nota lirica tra le rovine, un passo di danza tra l'erba alta, il teatro è tornato, Caracalla. 할배 한 말씀. 아유, 우리 친구들 다 가고 이제 땅으로 가고 우리 셋만 남았네. 우리도 갈 날이 30년 남았겠지. 욕심도 많아. 욕심도 많아. 아이 그럼 그 JT 그놈 참 말 안 듣더니 매년 올까? 다음에 올 때 종태 데리고 가서 너 혼자 타고 가라고 쉬고 있고. 참 소나무가 특이해. 참 로마의 소나무. 갈매기 봐. 갈매기가 제갈매기라고. 제갈매기? 육지에 살고 있는. 아 그래? 우리나라도 있는가? 끝나 있어. 오 그래? 탄천에도 있거든. 오 그래 봐봐. 오 갈매기. 커. 저것도 물고기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지. 민물고기 먹는다 이거. 내가 이전에 베네치아 여행 갔을 때 갈매기가 비둘기를 잡아서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다가 무거우니까 놓고 떨어뜨리고 엄청 갈매기가 싸놨고 싸놨고 포식적인 그런 쟤도 육식 동물이니까 갈매기는 그러네 바닷고 육식 카라칼라 역장에서 버스를 타고 아우렐리아누스 방벽 앞에서 내렸다. 구글 지도를 따라 아피아 가도를 향해 걷는다. 800m 거리이다. 로마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고대의 길. 이 길의 이름은 아피아 가도 피아 아피아. 기원전 312년 군단의 빠른 이동과 남부 통치를 위해 이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아피우스의 길 피아 아피아라 불린 이 길은 곧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도로들의 여왕 레지나 피아룸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브린디시까지 약 500km를 곧게 이어가던 이 길은 안내가 155m 전방인데 무슨 산길 같다. 그 길. 로마군들이 여기를 지나다녔을까? 그러게 여기는 하니발이 같은 것 같은데. 흙길을 걸으면서 이 베이지꽃과 풀냄새 화면에서 들리는 멋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뭐 저기서 마차가 왔다 뭐 이런 장면. 멋있어. 30m 전방이 아피아 가도야. 여기야. 근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사인보드 하나 없이 구글 맵이 이렇게 안내를 하지? 여기를 아피아 가도로 지정했다니까 지금. 우리 카파도키아 가가지고 암대강 올라갔지 산으로. 도착지야 여기. 여기야? 여기 기단 말이 이게?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산천 같은데? 누군가가 자전거 저기 온 거 보니까 여기까지도 오기는 왔는가 보네. 여기 아피아 가도 안 먹어 이게? 글쎄 여기로 나오는데 이 지점으로.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게 아피아 가도구나. 그런가? 이 길이? 보면 이게 우리는 구글 지도를 따라 지도가 가리킨 지점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고요한 오솔길 하나. 이토록 소박한 길이 정말 아피아 가도일까 의심이 들었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피아 안티카 지역공원으로 보존되고 있다 한다. 다시 발길을 돌려 큰 길로 나서던 중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물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었고 우리처럼 아피아 가도를 찾아 그 지점을 다녀왔다고 했다. 수천 년 전 로마 군단이 행군하던 이 길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로마의 외곽도로가 되어 있었다. 기원전의 바람이 불어온다. 로마의 감찰관 결심의 망치 들고 적도를 내려놓았다. 그 길의 이름은 아피아. 황제의 명령보다 먼저 군단의 발소리가 울리고 돌 위로 상인의 바퀴가 성 베드로 성전과 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 베드로 성전과 광장은 바티칸 시국에 위치한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당 중 하나입니다. 성 베드로 성전은 예수님 주님의 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가 순교한 곳에 세워진 성당으로 현재의 건물은 16세기에 착공되어 17세기에 완공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돔 설계를 맡았으며 바로크와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정수로 꼽힙니다. 내부에는 미켈란젤로의 티에타 조각상, 베르니니의 화려한 발다키노, 제대덮개 등 수많은 예술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성당의 중앙돔은 로마 어디서나 보일 정도로 웅장하며 성 베드로의 무덤이 성당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 앞에 펼쳐진 성 베드로 광장은 17세기 베르니니의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타원형의 이 광장은 284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4줄로 늘어서 있으며 마치 팔을 벌려 전 세계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와 2개의 분수가 자리하고 있어 이곳을 더욱 장엄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과 광장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는 예술과 역사의 보고로서 매년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명소입니다. 치즈인데. 땡큐. Photo. Oh, no video. No video. Ah, it's 비디오를 했어. video. No.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성 베드로 광장. 하늘은 열리고 햇살은 기둥 위로 내려와 신자들의 어깨에 머문다. 오벨리스크 앞에 수만 개의 기도가 모여 시간조차 숨을 고른다. 성 베드로는 이곳에 잠들었고 수천 년을 지나 이 광장은 여전히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2025년 희년의 종소리가 울릴 때 구름처럼 몰려온 인파 속에서 나는 조용히 기도한다. 역사의 중심에서, 빛의 중심에서 우리는 순회자 군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번영케 하소서.